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입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게 됐네요. 자, 오늘부터 2023학년도 수능 특강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재도전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올해 고3이 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2학년이 돼서 새롭게 뭔가 해보고자 하는 친구들도 있겠죠? 다 같이 한번 힘을 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볼게요. 표는 생명과학의 특성에 대한 학생 ABC의 발표 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맞는 거 찾는 거죠? 생명과학은 생명의 본질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 생명과학의 연구 대상은 분자 수준에서부터 생태계까지이다. 생명과 관련된 것이라면 어떤 규모의 것이라도 맞는 말. 생물정보학은 생명과학과 정보학이 연계된 학문이다. 맞는 말. ABC 답이 되겠죠? 간단히 넘어가기로 하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망치로 무릎을 쳤을 때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거 뭐죠? 자극에 반응한다. 이 자료에 나타난 생물의 특성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효모가 유성생식으로 분열하였다. 이건 생식. 심해 어류의 시각이 퇴화되어 있다. 이거는 적응하고 진화한 거죠. 미모사의 잎은 손을 대면 오므라든다. 자극에 반응한 거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사람은 물을 많이 마시면 우주매양이 증가한다. 항상성이죠. 체내 삼투압 유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나비의 유충은 번데기 시기를 거친 후 성충이 된다. 이거 발생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볼게요. 다음은 호기성 세균과 녹조류인 핵함을 이용한 실험이다. 호기성 세균과 핵함의 백색광을 직접 비추면 산소를 이용하여 살아가는 호기성 세균이 핵함 주변에 고르게 분포하지만 백색광을 프리즘에 통과시킨 빛을 비추면 호기성 세균은 그림과 같이 분포합니다. 왜 그럴까? 특정 파장의 빛을 비춘 곳에 호기성 세균이 더 많이 몰려드네요. 청색광 주변, 그 다음에 주황색과 적색 사이, 요런 주변에 많이 모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 파장의 빛에서 광합성, 지금 핵함이 광합성을 하는 조류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 산소가 많이 발생하겠죠? 산소가 많이 발생하는 곳에 산소를 좋아하는 세균이 많이 몰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자, 광합성에 주목한다면 물질 대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호기성 세균이 산소를 찾아 모여드는 거죠. 자극에 뭐 하는 거? 반응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럼 기억. 기억은 생물의 특성 중 항상성과 관련이 있다. 항상성하고는 관련이 없죠. 니은은 동화작용에 해당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야? 광합성. 이거는 맞는 말이죠. 물질 대사는 동화와 이화가 있고, 광합성은 동화의 예에 해당하고, 호흡은 이화의 예에 해당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니은 맞는 말 되겠고, 디귿. 핵함과 호기성 세균은 모두 물질 대사를 한다. 물론 하겠죠. 물질 대사를 하지 않는 생물은 없죠. 그치? 물질 대사는 생물의 특성입니다. 모든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볼게요. 새의 깃털 중 대개 겉으로 드러난 윗부분은 비행에 쓰이고 감춰진 복슬복슬한 아랫부분을 가리키는 다운은 단열에 쓰인다. 연구에 따르면 같은 종이라도 기온이 낮은 곳에 새일수록 피부와 바깥 공기 사이를 두툼하게 막아주는 다운의 길이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에 따라서 뭐 하는 거야? 적응하고 진화하는 거지. 그렇죠? 기온이 낮은 곳에 새일수록 어떤 환경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니까 적응과 진화죠. 그래서 4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그림은 생물의 특성을 개체유지 현상과 종족유지 현상으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각각 생식과 항상성 중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생식은 그쵸? 자손을 남기는 거니까 종족유지겠죠. 그러니까 니은이 생식이고, 항상성은 죽지 않으려면 체내 환경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체유지 현상에 해당합니다. 기억. 사람이 뜨거운 찜질방에 들어가면 땀이 난다. 체온 유지, 항상성이잖아요. 기억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 니은. 장구벌레가 번데기 시기를 거쳐 모기로 되는 것. 이거 발생이잖아.
니은의 얘에 해당한다. 니은 아니죠. 니은은 생식이니까 틀린 말. 디귿. 단세포 생물에서는 니은이 나타나지 않는다. 단세포 생물도 뭐예요? 세포 분열로 개체수를 늘리잖아요. 이거 생식이란 말이야. 무성생식. 그래서 요거 틀린 말. 기억만 맞습니다. 5번의 정답은 1번이 됩니다. 다음 6번 볼게요. 다음은 강아지 로봇을 설명한 글이다. 강아지 로봇은 센서가 있어 공을 던지면 물어오거나 장애물을 피해가며 이동한다.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움직이며 주인이 말을 하면 꼬리를 흔든다. 그랬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기억. 기억은 강아지와의 공통점에 해당한다.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그쵸. 요거는 강아지도 하죠. 이거 물질 대사잖아, 그지? 로봇도 한다고. 화학 반응을 통해 에너지를 얻어. 그러니까 공통점이야. 니은. 니은은 자극에 대한 반응에 해당한다. 주인이 말을 하네, 자극. 꼬리를 흔드네, 반응. 맞아요. 그쵸? 디귿. 강아지 로봇은 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건 틀린 말이겠죠? 그치? 생물의 특성 중 일부를 모방하고 있죠. 그치? 그래서 생물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로봇도. 하지만 생물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뭐야? 생물의 특성을 다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 중에서 특히 이 강아지는 세포로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되는 거죠. 다음 7번 보겠습니다. 그린 가와나는 각각 대장균과 독감 바이러스 중 하나를 나타낸 것이다. 했습니다. 얘는 바이러스고 얘는 대장균. 그렇죠?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죠. 대장균은 요 세포로 되어 있는 생물입니다. 기억. 간은 숙주 세포 내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 이제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지만 생물적 특성을 갖죠. 뭐뭐 있었지? 돌연변이 일으키고 숙주 세포 내에서 증식하고, 그렇죠? 적응하고 진화한다 그랬잖아요. 맞는 말 되겠고. 나는 핵산을 갖는다. 핵산은 유전 물질이죠. 그렇죠? 모든 생물은 다 핵산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도 핵산을 갖습니다. 그리고 맞는 말. 가와 나는 모두 세포막을 갖는다. 세포막은 세포에만 있죠. 근데 바이러스는 핵산과 단백질만으로 되어 있어요. 세포막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틀린 말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정답 3번이 됩니다. 다음 8번 볼게요. 다음은 박테리오파지 모형을 만드는 과정이다. 전궤도를 가위로 자른 후 점선을 따라 접어 정 20면체 머리를 만든다. 자, 이 머리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 알죠? 그치? 가는 철사를 말아 정 20면체 머리 안에 넣었어. 여기 뭐지? 요거 핵산이지, 핵산. 유전물질. 굵은 철사를 구부려 꼬리를 6개 만들어서 모은 후 털실 철사를 감아 고정하여 그림같이 완성한다. 했어요. 그러면 기억은 박테리오파지의 단백질 껍질에 해당한다. 맞는 말이고. 니은은 박테리오파지의 핵산에 해당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고. 디귿. 박테리오파지는 숙주세포 내에서 증식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그래서 정답 5번.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탐구에 관한 거죠. 그림은 연역적 탐구 방법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가설 설정, 관찰, 탐구 설계 및 수행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매칭해 봐야 되겠죠? 뭐가 먼저 시작이죠? 관찰이 먼저 시작이고, 그 다음에 가설 설정, 탐구 설계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이건 연역적 탐구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기억. 가는 귀납적 탐구 방법의 과정에도 포함된다 라고 했는데 가가 관찰이잖아요. 관찰은 귀납적 탐구든 연역적 탐구든 다 들어있죠. 관찰로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맞는 말 되겠고. 니은. 나는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해답을 내리는 과정이다. 가설이 잠정적 결론이죠. 그쵸? 맞는 말. 디귿. 다에는 대조군과 실험군을 설정하는 과정이 포함된다. 탐구 설계 및 수행. 대조 실험해야 된다. 그지? 맞는 말. 기억, 니은, 디귿.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볼까요? 가와 나에서는 각각 귀납적 탐구 방법과 연역적 탐구 방법 중 하나가 이용되었다고 했어요. 가. 구달은 10년간 침팬지의 성장 과정, 행동 등을 관찰하였고 그 결과 침팬지는 육식을 즐기고 도구를 사용한다는 결론을 내렸어. 그러면 관찰했고 결론 내렸죠. 그렇지?
그 중간에 가설 검증 과정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귀납적 탐구가 되겠고, 에이크만은 닭장에서 기르던 닭이 사람의 각기병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것을 관찰하고 이는 먹이의 종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건강한 닭들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현미와 백미를 각각 먹여 기른 후 각 집단의 각기병 발생 여부를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설 설정했고요. 그 다음에 탐구 설계 및 수행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역적 탐구가 되겠습니다. 각기병이라는 것은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고, 원래 닭장에서 기르던 닭에게 백미를 줬더니 각기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현미를 줘본 거죠. 왜냐면 백미보다 현미는 더 많은 영양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기병의 원인은 백미에는 없고 현미에는 있는 무언가 그 어떤 영양소의 결핍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두 집단, 현미 준 집단과 백미 준 집단 있죠. 이 백미 준 집단이 원래 집단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조군이 되는 거고, 현미를 준 집단은 조작을 가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실험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조군과 실험군을 구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억, 가에서 귀납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맞는 말이고, 니은, 나에서 대조 실험이 수행되었다. 혹시 맞는 말이고, 디귿, 나에서 기억은 종속변인에 해당한다. 근데 먹이의 종류, 먹이의 종류를 다르게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인에 해당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종속변인이 아니고 조작변인이 되겠죠. 틀린 말이에요. 종속변인은 결과니까 종속변인은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 요거야. 각기병 발생 여부. 그쵸? 요게 종속변인. 먹이의 종류는 조작변인.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1번 볼게요. 다음은 파스테르가 수행한 탐구 과정 중 일부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48마리 중 24마리는 백신 접종, 24마리는 접종 안 했어. 그러니까 요거 연역적 탐구죠. 접종한 게 실험군. 그쵸? 그냥 놔둔 게 대조군. 이렇게 되겠죠. 인위적으로 뭔가 변화시킨 거 실험군.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 놔둔 거 대조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억, 연역적 탐구 방법이 이용되었다. 맞는 말이고, 기억은 대조군이다. 아닙니다. 기억이 실험군이에요. 다음 디귿, 탄저병 백신은 탄저병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다는 이 실험의 가설에 해당한다. 그렇죠? 탄저병을 주고 안 주고. 결과를 보니까 탄저병 백신을 준 애들은 탄저병에 안 걸렸고, 탄저병 백신을 주지 않은 애들은 죽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졌죠. 자, 그래서 이거 맞는 말 되겠습니다. 기억 디귿, 정답 4번이 됩니다. 자, 이제 12번 볼게요. 다음은 지방의 분해 조건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의 일부이다. 그랬고요. 지방이 들어있는 시험관의 라이페이스 첨가물질 온도를 표와 같이 처리한 후 지방의 분해 정도를 관찰합니다. 그러면 지방의 분해 조건을 알아보기 위해, 그럼 지방을 일단 다 똑같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통제 변인이고, 라이페이스는 넣어준다, 안 넣어준다. 변화시켰죠? 조작 변인. 첨가물질, 증류수가 있고 쓸개즙이 있네. 이것도 조작 변인. 온도는 일정한의 통제 변인. 여기는 조작 변인이 몇 개다? 2개. 조작 변인이 반드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조군을 하나 설정해 놓고 여러 가지를 실험해 보기 위해서 실험군을 여러 개 두기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조작 변인은 2가지. 그러니까 라이페이스의 유무, 쓸개즙 첨가 유무, 이거 2개 다 조작 변인이에요. 그럼 종속 변인은 뭐가 될까? 그렇죠. 뭘 알아보기 위한 거야? 지방의 분해 조건. 어떤 조건에서 지방이 잘 분해되느냐. 그러니까 결과가 뭐야? 지방이 분해됐냐? 안 됐냐? 이거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방의 분해 정도가 종속 변인이 됩니다. 자, 조작 변인은 뭐라 그랬죠? 원인에 해당하는 거. 종속 변인은 결과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렇죠? 라이페이스의 유무가 지방의 분해 정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쓸개즙의 첨가 여부가 지방의 분해 정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원인과 결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답은 4번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11번의 정답 4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단원 2점짜리 문제 한번 살짝 워밍업 하는 기분으로 문제 풀어봤습니다. 다음 강의 때 3점짜리 문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